안녕하세요. 이웃만이 유일한 저의 살 길이었던 속상한 사연을 하나 들려주고자 찾아온 이혼녀입니다. 다들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미리 대비하면서 결혼을 하진 않잖아요. 또 이혼의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 유심히 고려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우자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고자 나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았네요. 운전이란 게 나 혼자 안전운전 한다고 해서 무사고를 보장하는 게 아닌 것처럼 부부관계 또한 저 혼자 노력한다고 배우자마저 변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속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욕심 없이 마음 맞춰 잘 살길 바랬을 뿐인데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설렘이라는 것도 세월에 장사 없다고 보는데 왜 그것에 끔뻑 넘어가 평화로운 가정을 깨트려 버린 걸까요? 사람이란 건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치부하기엔 한눈 팔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 이야기가 남들에게는 흔한 소재일 수 있겠으나 저에겐 깊게 새겨진 유일한 상처라서 현명한 대처를 못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연을 들어봤을 청취자분들께서 제 사연에 위로 한마디씩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순진하고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모태솔로 남편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까지 남편은 나이 31살이 되도록 여자랑 손도 한번 안 잡아본 쑥맥이었어요. 제가 아동복지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시청 공무원이다 보니까 파견 직원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먼저 관심을 주면서 대화를 트기 시작한 사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조금 작은 도시 수준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곳은 젊은 사람보다는 기혼녀와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미혼이고 자기보다 어린 여자인 제가 남편 눈에 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남편보다 4살이 어렸는데요. 첫 취업하자마자 저도 주변에 제 또래의 젊은 직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심심하긴 했거든요. 몇 없는 젊은 사람들은 다 가정이 있어서 퇴근하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할 동료도 없었습니다. 지연 학연 전혀 없는 곳에 취업된 경우라서 더더욱 외로웠죠. 저 또한 우리 회사에서 미혼의 젊은 남성을 본 건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남편의 관심으로 처음 대화를 했을 때 남편이 미혼이라는 말에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사실만으로도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마치고 식사 같이 하실래요? 사실 저도 이곳엔 아는 사람도 없어서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거든요. 어머,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저도 집에 가면 쥐 죽은 듯이 누워서 휴대폰만 하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럼 저희 번호 먼저 교환할래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지만 관심의 척도는 제가 더 높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로 연락처를 뿌리는 저의 적극성에 남편이 좀 당황하더니 금세 웃음을 보이면서 받아줬던 걸로 기억해요. 남편과 늘 공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바깥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솔직히 나 자체가 제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것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완전히 반대였고 여자에 대해 너무 모르는 순댕이였기에 제가 괜히 남편에게 때를 묻힐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으로 본 적은 없었고 대화 주제도 재미가 없었지만 제가 얼마나 타지에서 외로웠으면 그 시간마저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상한 개그를 하는 남편의 말솜씨에도 리액션을 열심히 해주면서 당시 분위기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먹는 반주가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다니깐요. 저는 남편과 종종 그렇게 바깥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부분도 많고 공통점도 제법 많아서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남편을 동료 직원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더러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냥 말해주고 싶었다고 하길래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담은 왕창 느꼈죠. 아마 그로 인해서 잠깐 남편이랑 멀어졌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수를 줄이고 피하면서 연락이 와도 피곤하다고 계속 거절을 했거든요. 남편이 눈치가 없어서 돌려 말하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만남을 피하면 약을 사다 주고, 친구들이 놀러와서 약속이 있다고 피하면 친구들과 시간 잘 보내라고 모바일 쿠폰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받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남편은 저한테 점점 더 호의적으로 변해갔어요. 이대로는 제가 희망 고문을 주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그만 제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줘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제게 하나밖에 없던 가족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확 바꾸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걱정해 주었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곁에 있어줬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를 대신해서 장례 절차도 모두 해결해 주었고요. 외동에다가 사촌들도 여자들이라서 남자의 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흔쾌히 남편이 다 해주었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 관을 들어주는 것도 남편이 자처했어요. 친인척들은 남편을 보고 저한테 남자친구냐고 참 사람이 수더분하고 무던해서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저는 그가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음료를 정리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크게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성으로서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와 동시에 저런 남자와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쩌면 남편보다 늦게 출발한 마음이지만 제가 더 빠른 감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남편에게 식사 대접을 거하게 했습니다. 어디 식당에서 사준 것이 아닌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요. 와, 이 한희 씨가 한 거예요? 한희 씨는 얼굴도 마음도 참 예쁘신데 요리까지 잘하시네요. 어쩜 그렇게 다 가지셨대요? 한희 씨 만나는 남자는 분명 복 받을 겁니다. 그래요? 대영 씨가 저희 엄마 위해서 고생해준 거에 비하면 비루하죠. 그래도 늘 저를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말인데 대영 씨가 그 복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제가 돌려서 고백을 한 탓인지 남편이 잘 못 알아듣더군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줬더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대요. 그날 저는 남편이 그렇게 크게 리액션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연애하면서 제게 정말 잘했어요. 이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 헌신이라 해도 되었을 정도로 저를 공주처럼 대해줬고 밥을 먹어도 어디를 가도 항상 자기보다 저를 우선해 두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제가 더 빨리 결혼에 대한 마음을 확신하지 않았나 싶네요. 결혼에 대해 정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가 딱 30살이었는데요. 주위에서도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고 애 낳고 사는 걸 보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남편과의 미래를 그만 결정지어야 될 것 같다고 느끼게 되더군요. 결혼을 한다면 꼭 남편이랑 하고 싶었을 정도로 저는 다른 이성에 대한 가능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결혼 얘기를 슬쩍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남편이 큰 리액션과 함께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가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서 감히 결혼 욕심을 못 냈는데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하늘에 계신 장인 장모님께 절대 못난 모습 안 보이도록 노력하는 남편이 될 거야. 남편은 며칠 뒤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그렇게 시댁으로 결혼 인사갈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숙맥이라 평생 독거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며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저를 굉장히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 주었고 갈 때마다 매번 자기 아들 거둬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결혼 전부터 저는 이미 며느리 대접을 거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구 느낌 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합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분가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거처를 옮겨 서울 변두리로 집을 구했고 저도 서울로 급하게 직장을 구했죠. 그렇게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옮겨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각자 차가 있었지만 좋은 차가 아니라 그냥 무단한 세단이었어요. 직장 주변으로 집을 구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울 아닙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무조건 차를 타야 했거든요. 이사 오고 한 반개월 정도는 당연히 그렇게 지냈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힘들지 않아? 지하철로 가면 50분은 가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고 움직이는 거 안 피곤해? 나는 도무지 대중교통 이용할 엄두가 안 나던데. 서울은 지하철이 아니라 완전 지옥철이잖아. 힘들어도 좋아. 워낙 운동을 안 하니까 나는 생활 운동이 좀 필요해. 그렇게 출근하면 오히려 오전 근무 내내 생기가 돌아서 졸리지도 않아. 여보도 가끔 대중교통 이용해봐. 남편은 말 그대로 일집 하느라 운동을 못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데 그렇게 바로 이해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은 평소에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굳이 피곤한 짓을 자처하나 싶었지만 그럼에도 굳이 이해를 해야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체력 관리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제 직장은 남편 직장과 걸어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늘 점심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더 긴 제가 남편 회사 근처로 찾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건 굳이 서로 연락해서 약속 잡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지켜왔던 약속 같은 거였어요. 한두 번 그렇게 점심을 같이 보냈다 보니까 일부러 연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신혼이라서 고생해서라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그득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과 점심을 먹기 위해 남편 직장 근처로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와의 약속에서 지각을 한 날인데요. 한 5분 남편 회사 앞에 서 있어도 남편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별다른 연락도 없어서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때 뒤늦게 남편이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며 가까운 정식집으로 저를 얼른 데리고 갔죠. 자기야, 내일부턴 점심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이번에 공무원 합격률 낮았잖아. 신입들이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사수가 모자라거든. 가르쳐야 될 게 많아서 당분간 점심도 회사에서 주는 끼니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아, 그래? 그렇게 바빠? 할 수 없지 뭐. 그럼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더 피곤할 텐데. 이제 그만 차 타고 다녀. 아니면 내가 지하철 있는 데만이라도 태워다 줄게. 그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나저나 앞으로 야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 연락은 미리 해줄 건데 갑자기 야근 잡혀서 늦게 들어가더라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이번에 정부가 공무원들을 왕창 뽑는다고 기사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사수가 부족해서 끼니까지 겨우 챙겨 먹어야 될 정도로 시청이 바빠졌는지는 몰랐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 요구대로 한동안 남편 직장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동료들과 어울려서 함께 밥을 먹었죠. 하니쌤이 매일 남편이랑 점심 먹으러 가길래 인꼬 부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다니깐요. 물론 신혼이라지만 어쩜 그렇게 깨가 쏟아진대요? 아니에요. 깨가 쏟아지긴요. 요즘은 남편이 너무 바빠서 얼굴 마주하기도 힘든걸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저는 결혼 추천하는 쪽입니다. 남편이랑 잘 맞기만 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남편 직장까지 가서 밥을 먹는 바람에 제 직장에선 제 남편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도 아주 좋게 봐주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제 남편 이미지가 1등 남편감으로 상승했을 정도였어요. 내심 뿌듯했던 저는 주위에서 치켜 세워주는 덕에 더 결혼을 추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남편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너무 착해 빠져서 밀당은 무슨 여자한테 헌신밖에 못하는 남자인데도 역시 결혼 상대로는 이런 남자가 인기의 남편이 맞나 봐요. 그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내내 여직원들이 제 남편에게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진심이든 가식이든 제 남편을 칭찬해주는 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 밥값을 제가 다 계산했었네요. 남편은 정말 예고했던 대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고부터 야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집에만 오면 기절을 하길 반복했습니다. 확실히 도시 외곽보다는 서울 일이 많기는 한가 봅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만에 남편은 발령 전보다 갈수록 피폐해져 갔어요. 여보, 저녁은 먹었어?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거 아니야? 저녁 차려줄게, 일어나봐. 옷도 벗고 자야지. 아니야, 먹었어. 여보 미안한데 나 먼저 잘게. 안 씻어서 같은 침대 쓰기 좀 그러니까 작은 방 가서 자야겠다. 미안해. 남편은 제가 항상 말을 걸면 먼저 자러 가기 바빴습니다. 야근을 하면서부터는 계속 씻지도 않고 작은 방에서 잤고 그 때문에 저희는 신혼 1년 만에 각방 신세가 되었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저와는 얼굴도 잘 마주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다가 마주쳐도 남편이 먼저 금방 눈길을 돌리며 피곤하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말이라도 걸어서 같이 마주하는 시간이 오래 묶이게 될까봐 일부러 피하는 사람 같았죠. 남편이 피곤해서 그러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지가 벌써 3개월은 될 겁니다. 남편 회사에 신입들이 들어왔다고 한 지가 한 2, 3개월은 된 것 같은데 남편은 여전히 야근이 많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신입사원 수가 많아서 그만큼 인수인계 기간도 긴 걸까요?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괜히 피곤한 사람 건드려서 예민하게 만드는 꼴이 될까봐 묻지도 못했어요.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그나마 제가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정이었습니다. 한날은 저희 회사 팀장님 돌잔치가 있었는데 친인척들 시간 맞추느라 금요일에 진행되는 바람에 출근한 저희들은 그날 오전 단체로 공짜 반차를 썼어요. 직원들 모두가 돌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회사에서 다 같이 모여서 걸어가기로 했고 돌잔치 장소는 제 남편 회사보다 조금 못 간 위치에 있었습니다. 돌잔치 주인공인 팀장님 딸을 보았는데 너무 천사 같고 예쁘더라고요. 팀장님이 흔쾌히 허락해줘서 아이를 한번 안아볼 수 있거든요. 울지도 않고 얌전하게 안겨준 딸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2번, 3번을 더 안고 다녔습니다. 아이를 보니까 저도 애가 갖고 싶더라고요. 남편 회사 바쁜 게 좀 해결이 되면 아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당연히 평소 아이에 대한 계획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막상 직접 보니까 그 시기를 앞당기고 싶은 거 있죠. 당장 그 돌잔치에서 겪었던 감정을 남편에게 문자로 표현했는데 역시 남편은 바쁜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돌잔치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 잠깐 요깃거리 한다고 직원들이 대거 카페를 찾았는데 시청 근처에 카페가 많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가자고 먼저 안내했어요. 야니쌤, 남편이랑 매번 점심시간 같이 보내셔서 이 근방 맛집을 잘 아나 봐요? 이런 상황에 또 짝이 없는 저만 쓸쓸함을 느끼네요. 아유, 짓궂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맛집이라고 할 건 따로 없고요. 다들 크로와상 좋아하시죠? 제가 자주 들렸던 곳이 있는데 맛이 참 대중적이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남편과 여러 번 방문했던 맛있는 빵집으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발견한 의외의 맛집이었고 아직 입소문 타지 않은 곳이라서 거기 알바생과 사장님이 저와 남편을 알고 있기까지 했어요. 남편과 점심시간을 따로 보내면서부터는 발길이 끊겼던 곳이기에 저 또한 그곳을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역시 3개월 정도는 되었을 때네요. 빵집에 들어간 뒤 제가 쏠 테니까 직원들한테 고르라고 하고 저는 간만에 보는 사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역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사장님 표정이 불편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던 장기 알바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인사에 늘 미소로 답하던 사람들이 어색한 얼굴로 서로를 눈치 보더라고요. 한희씨,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안 왔나 봐요? 요즘 왜 남편이랑 같이 안 와요? 혹시 둘 사이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사장님도 무슨 그런 농담을. 저희 아직 신혼이에요. 문제 생길 게 있을 리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요새 신입사원 사수 노릇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별 오해를 다 만들어드렸네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한희 씨한테 더더욱 알려줘야겠네요. 보니까 한희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장사치라지만 손님을 잃게 되더라도 마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은 3개월 동안 제가 빵집에 방문하기까지 기다렸다고 하면서 어떤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 속삭이는 목소리였는데요. 사장님 하는 말로는 남편이 이 빵집을 여러 번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남편도 여기 빵집 좋아했는데 바쁜 와중에도 생각나서 왔나 보네요. 자주 들렸으면 내 목도 좀 사올 것이지. 그건 좀 서운하네. 그게 아니라 웬 아가씨랑 같이 왔다니깐. 올 때마다 똑같은 아가씨던데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매일 저기 안쪽 자리에 앉아서는 둘이서 서슴없이 얼굴도 손대고 하던데 이건 그냥 선후배 관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체면을 생각해서 사장님이 끝까지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바람이란 소리가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점점 심각하게 캐묻는 제 질문에 사장님은 자기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가씨가 또다시 방문하면 연락을 주겠다면서 제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빵집을 나왔는데 당시 들은 사실이 너무 믿기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여자를 잘 모르는 남편이 숙맥이라서 먼저 고백도 못하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제가 아는 남편의 이미지와 불륜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더 멍을 때렸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뜬금없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잖아요. 아무래도 당장 남편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물을지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일단 남 얼굴을 마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남편 회사로 방향을 꺾었어요. 여전히 점심시간이었는데 제가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이쪽으로 나오는 남편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행인인 척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옆에는 빵집 사장님 말대로 웬 아가씨가 남편 팔짱을 끼고 눈웃음을 치고 있었거든요. 당시 너무 놀라서 그 둘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남편은 아가씨를 데리고 빵집으로 들어갔고 바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희씨? 지금 한희씨 남편이 그 아가씨랑 같이 왔어요. 멀리 간 게 아니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덮치는 건 너무 섣부른 방법인가? 그렇잖아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봐버렸네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가까운 테이블에서 앉아서 녹음 좀 해주시고 사진 몇 장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런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죄송할 거 없다면서 흔쾌히 제 부탁을 수긍하셨습니다.
시청 로비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빵집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5분 단위로 끊어서 녹음 파일이 날라오더군요. 눌러보기 겁이 났지만 끝내 들어본 녹음 파일은 아주 가관인 내용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둘은 2~3달 정도 된 사이였더라고요. 그 기간은 남편이 제게 점심을 같이 못 먹을 것 같다고 얘기한 시기와 비슷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빠서 집에 오면 기절하던 기간과도 같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기와도 일치했죠. 이 모든 건 남편이 평소 제가 알던 모습에서 돌변하기 시작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소리입니다. 파일에서는 누가 들어도 불륜이라 오해할 만한 대화들이 잔뜩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영상 하나가 도착했는데 역시나 사장님이 보낸 거였어요. 영상에는 남편과 아가씨가 마주보고 앉은 상황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다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가씨를 챙겨 빵을 먹여주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해서 알아낸 그 빵집에 다른 년을 데리고 가서 불륜짓 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여자한테 저런 행동도 할 줄 안다는 것 또한 몰랐습니다. 제 앞에선 쑥맥이기만 하던 남편의 모습이 저 아가씨 앞에선 완전 늑대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보내고 남편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차를 내고 남편 회사를 다시 찾아왔고 남편 있는 부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주위 눈을 피해 점심시간이 되도록 화장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화장실로 여직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듣고 있던 녹음 내용을 종료하고 나중에 인화를 할 사진을 몇 장 정리하고 있는데 여직원들 무리 중 한 명이 저를 아는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몰라봤는데 그 여직원이 자기를 설명하는 순간 동기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표정은 완전 어색해져 버렸죠. 반갑게 인사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이 동기는 대학 다니다가 같은 동기들의 남자친구를 뺏었다는 이유로 소문이 쫙 나서 스스로 자퇴를 했던 친구입니다. 저랑은 지나가다 인사만 한 정도였죠. 자퇴하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친구의 친구를 통해 듣긴 했는데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줄 몰랐네요. 그 동기는 넓은 서울에서 학교 때 친구를 보니까 나름 반가웠는지 신이 나서 제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하필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만난 게 좀 그렇지만 저도 그 인사에 적당히 대응해 주었죠. 웬일이니?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지? 나 여기 꽤 길게 다녔는데 이제야 보네? 너도 여기서 일해?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거야? 아, 난 여기 직원 아니야. 그냥 남편이 여기서 일해서 얼굴 보러 왔거든. 너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네. 공무원 준비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해냈구나. 대단하다. 난 또 너도 공무원 된 줄 알았어. 응, 나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왔어. 준비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야 신입으로 들어와서 적응하느라 바빠. 안부를 길게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닌지라 저희 대화는 어느 정도에서 뚝 끊겨버렸습니다. 동기도 저와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리 긴 대화는 잊지 못하고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죠. 점심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고 남편을 찾아 나섰는데 혹시라도 뒤에서 동기가 제 행동을 이상하게 볼까봐 저 멀리 있는 동기를 눈치 보며 남편의 부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론가 폴짝폴짝 뛰어가던 동기를 확인했고 그 순간 저는 곧장 걸음을 멈춰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화장실로 숨어버렸어요. 그러곤 멍청하게 한 곳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름 아닌 동기가 제 남편과 팔짱을 끼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둘은 팔짱을 끼더니 곧바로 엘리베이터로 데려갔습니다. 잘못 봤다고 하기엔 제가 이미 남편과 동기의 얼굴을 너무 훤히 확인해버렸어요. 동기의 사근사근한 웃음을 보니까 그 순간 사장님이 보내줬던 영상 속 여자의 옆모습이 스쳐갔는데요. 저는 바로 영상을 확인했고 영상 속 여자의 손목시계와 동기의 시계가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당장 그 둘을 뒤쫓아갔죠. 적나라한 사진을 몰래 더 찍었습니다. 역시나
둘은 불륜 사이였던 겁니다. 사실 빵집 사장님이 처음 언지를 줬을 때 이미 예상했던 그림이긴 합니다. 다만 10% 정도는 빵집 사장님이 잘못한 거라고 부정했는데 이젠 남편을 향한 마지막 신뢰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희한한 건 여기 공직 사람들은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을 보고도 왜 가만 놔두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남편 부서에 들어가서 남편의 동료로 보이는 분 잡고 물어보니까 다들 남편이 결혼한 줄 모르고 있는 실정이더군요. 황당했습니다.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남편이 서울로 발령 오면서부터 총각인 척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둘 앞에 바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 이대로 허무하게 밝혀서 그 둘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머리를 굴렸습니다. 제가 복직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 관련 직업을 가진 동기들이 많은데 그중 교정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상간녀를 기억하는 친구가 노발대발 화를 내며 적극적인 방법을 구색해 주더라고요. 친구는 교정시설에서 일하니깐 사실 불륜보다 더 개념 없는 사람들을 볼 거 아닙니까? 교도소에는 주위에 깔린 사람들만 해도 다 법 관련, 범죄 관련 직업으로 판을 치고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당연히 검판사와 친분 있는 근무자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제 친구 남편이 교도관이란 사실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어요. 친구의 제안으로 저는 합의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끝까지 사이코 동기의 정체를 모른 척하는 걸로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말하기를 이혼을 한 뒤에 상간녀를 소송하라고 했어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친구 덕분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이혼하고도 상간녀를 소송할 수 있고 이혼한 뒤에는 민사가 아닌 가사소송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위자료도 더 높게 측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비가 2배로 들 수는 있대요. 하지만 친구가 그건 걱정하지 말라면서 변호사는 지인 찬스로 할인해 줄 테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믿고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때부턴 겁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친구 아니었다면 내내 벌벌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당시 상황이 누가 봐도 제가 더 유리했거든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저와 대면하길 피하더라고요. 매번 같은 레퍼토리였고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로 씻으려 했습니다. 당신 바람피지? 요즘 여자들이 참 예쁘장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큰 물에 있다 보면 눈이 돌아갈 만해. 그렇다고 신혼 1년 만에 그러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제가 던지는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그제야 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얼마 만에 제대로 보는 건지 황당해서 감격스럽더군요. 남편은 제 말에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무작정 길고 날며 아니라고 부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저 말고는 만나본 여자가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부정행위를 숨기는 표정도 그렇게 티가 났지 뭡니까. 남편을 캐묻고 사실을 밝혀내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알아차려졌네요. 끝까지 모르는 척 하시겠다. 불륜을 저지르려면 연습이라도 좀 하고 시작하지 그랬어. 불륜도 꾼들이나 하는 짓이지. 당신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은 덜미가 잡히게 되어 있다고. 제가 영상과 녹음 증거를 남편에게 보여주고 빵집 사장님의 증언과 회사 찾아가서 찍었던 사진까지 밝히니까 결국 남편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비는 건 아니었어요. 어줍잖게 다른 작전을 펼쳤습니다.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완전 뻔뻔하게 어깨를 더 활짝 펴더라고요. 잘 됐네. 그래서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 나도 이혼하고 싶어. 솔직히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서울 오니까 자기보다 예쁜 사람 천지더라. 다가갈 용기 없는 나한테 예쁜 여자가 먼저 다가와 주는데 그걸 어느 남자가 거절해? 심지어 그 여자는 돈도 많아서 나한테 뚜껑 열리는 차도 사줬어. 아,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거짓말했던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것까진 몰랐는데 알아서 남편이 말해주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성격을 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을 밝혀버리면 조금이라도 주눅이 들 줄 알았어요.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짧은 사이 일이 뻔뻔하게 변해버렸다는 건 그 동기가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주입을 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제 입장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동기에게 푹 빠지고 완전 길들여진다면 오히려 고맙죠. 왜냐면 동기 전혀 부자 아니거든요. 대학 때도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은 이유가 전부 돈 때문이었습니다. 동기가 꼬셔낸 남자는 고등학생 막 졸업하자마자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걸 보고 눈이 돌아버린 거죠. 잘 사는 집 아들 한번 잘 꼬셔서 인생 한번 펴보려고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까지 작정하고 꼬셨던 겁니다. 저 동기는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못생기고 돈 많은 스타일이에요. 제 남편이 부자는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빠른 승진을 했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비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저 동기가 제 남편 수준 정도로 만족하는 이유는 자기 수준 또한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동기가 저보다 예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 다 돌아볼 정도로 예쁜 건 또 아니었으니깐요. 그래봤자 불륜밖에 더 돼? 더러운 부정행위를 잘도 포장하네? 입 아프게 씨름하지 말고 깔끔히 정리하자. 당신 지금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잖아. 내가 비켜줘야 그 여자랑 제대로 시작해보지 않겠어? 정말 이혼해주는 거야? 생각보다 시원하게 해결해주네. 당신이 꼬투리 안 잡아주고 바로 이혼해주면 나야 고맙지. 다른 걸로 문제 삼을 건 아니지? 그럴 리가. 물론 처음엔 배신감 느꼈지.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인생이 짧지도 않은데 평생 여자 하나랑만 즐겨보는 건 당신 입장에서 뭔가 억울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 당신이 당신 인생에서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붙잡겠어. 그래. 당신이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인 줄은 몰랐네. 아니, 알고는 있었지. 그런데 보통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베풀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정말 고마워. 그렇잖아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 많이 했거든. 남편은 제가 너무 순순히 나오자 오히려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물론 그도 잠시였고 금세 저 몰래 베란다에 가서 동기와 통화를 하더군요. 얼마나 좋았으면 목소리 커진 줄도 모르고 하하호호 웃기까지 할까요?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쳐주고 싶었지만 괘씸한 남편의 코를 제대로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선 참아야 했어요. 그렇게 이혼 도장을 찍었고 관할 법원을 나와 그 앞에서 전 남편이 된 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 남편이 잘 지내라면서 악수를 먼저 권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감정을 숨겼을 뿐 절대 이혼까지 마음먹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오기 전까지는 보복할 마음밖에 없었는데 막상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전 남편과 사이좋게 악수를 나누는데 참 기분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만나서 많이 배웠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았을 거야. 나한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두고 그간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제 자신이 숭비참했습니다. 이럴 거면 나한테 헌신하는 태도를 보이시나 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과 맞잡은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끝인사로 남편의 뺨을 시원하게 내리쳤죠. 그런데 그건 알아야 돼. 당신이 날 내몰고 이러는 그 인연은 결코 떳떳해선 안 되는 관계라는 거. 절대 잘한 짓이 아니라는 거. 한 번만 해도 세상 사람 손가락질 받는 그 짓을 2번, 3번 반복해서 불륜에 중독되는 일은 없길 바래. 참, 그렇게 이뤄낸 결실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국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돌아서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이건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이 아닌 그간 저런 사람 옆에서 히히덕거리며 행복해했던 저의 쪽팔린 과거 때문에 화가 나서였습니다. 갈라선 뒤 저는 길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 말대로 둘이 결혼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의 결혼 소식을 듣기 전에 아이 소식을 먼저 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상간녀가 제 남편 잡으려고 아주 발악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때문에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좋은 친구로 남기려고 하는 건지 저한테 꼬박꼬박 문자를 남겨줘서 알았어요. 답장을 해준 적은 없지만 결혼 사실을 전달받기 위해서 아직 차단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젠 정말 제가 승기를 잡을 때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친구 도움을 통해 추천받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곧바로 상간녀 소송을 때렸습니다. 정확히 상간녀 쪽에서 소장을 받은 날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혼하고 나서도 제게 문자만 했지 전화는 한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급했으면 전화가 왔을까요? 당신 뭐야? 내가 받은 이거 상간녀 소송 맞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데? 우리 이혼했잖아. 그리고 이런 거 문제 삼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 사이좋게 이혼해놓고 왜 이래? 세상에 사이좋게 이혼하는 부부가 어딨니? 당신은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뭐 그래도 당신이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이혼 도장 찍는 덕분에 편하게 소송했어. 상간녀 소송은 법이 그렇대. 내 앞길에 빨간 줄 생긴 것도 억울한데 돈은 받아야지 않겠어? 당신까지 왜 이래? 안 그래도 와이프 때문에 골치 아픈데. 와이프가 지금 시댁에서 얼마나 사고치는 줄 모르지? 알고 보니까 완전 빚쟁이더라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대? 신용불량자 주제에 카드는 또 뭐 일이 많은지. 나 이렇게 돈 개념 해픈 여자 처음 봤어.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냐고. 전 남편은 제가 자기랑 이혼한 사이라는 것도 망각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속풀이를 엄청 하더라고요. 저를 원망하다가도 상간녀 욕하길 반복했는데요. 상간녀랑 이미 혼인신고는 해버렸고 애까지 생겨서 완전 발목 잡혔다고.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잠자코 듣던 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었어요. 상간녀 실체를 까발리기에 때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동기 중에 친구들 남친 뺏어 사귀는 성격 더러운 여자애가 하나 있었거든. 소문이 어찌나 더러운지. 아직도 걔 얘기하면 다 사이코라 그래. 걔 결국 눈치만 보다가 자퇴까지 해버렸잖아. 그런데 그게 누군지 알아? 네가 날 버리고 선택한 그 여자야. 네가 임신시킨 그 여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뭐라고? 뭐라는 거야? 갑자기 당신 동기 얘기를 왜 해? 우리 집 지금 엄청 힘들다니까? 소송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역시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듣네. 내가 여자 다루는 법만 알려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여자 보는 눈까지 길러줬다면 당신이 어딜 벌 받는 기분이겠어? 당신이 불륜 속여서 이혼한 것처럼 나도 당신 속여서 위자료 좀 많이 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당신 제대로 덫에 걸렸다고. 제 말에 충격을 꽤 받은 건지 전 남편한테서 돌아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사이코랑 손잡고 지옥길 잘 걸으라고 응원해주며 끊어버렸네요. 바로 연이어 전 남편한테 다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고, 뒤늦게 연속해서 오는 문자들을 보니 그제서야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제발 자기 좀 도와달라고 빌더라고요.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제가 뭐하러 재활용도 안 되는 남자를 거두겠냐고 답장해준 뒤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불륜 남녀 둘을 이렇게 망가뜨리기까지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한테 복수한다는 것도 에너지 소비가 굉장한 일이란 걸 알았어요. 둘을 콕 깨지도록 만들어주는 덕에 속은 시원했지만 마냥 기쁘진 않더라고요. 겨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닌데 꼭 저를 지키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생의 한 부분이 도려내지는 바람에 생긴 공허함 때문이겠죠.
현재는 시간이 차차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자 계획 중에 있어요. 우선 친구 덕분에 거하게 받은 위자료로 변호사님과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윤만으로도 정신이 그렇게나 흔들리는데 금전적 손해까지 봤다면 얼마나 더 억울했겠습니까? 그나마 친구 덕분에 다시 사회에 재기할 의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아직 30대라는 것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산이라 생각하고요. 저를 지키고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혼 후의 삶이 더 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현재도 물론 앞으로도 늘 노력하고 가꾸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혼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은 절대 흉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다시 계획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다들 아픔이 클수록 더 단단해질 거란 걸 믿으시고 희망만 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마음가짐 굳세게 먹길 바래요. 감사합니다.